예, 안녕하세요. 링컨의 막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글로벌 인재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릴 건데, 예전에 한번 좀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요즘 기업들에서 이제 글로벌 인재를 원하는데, 글로벌 인재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혹시 예를 들면 만약에 면접 때 여러분한테 글로벌 인재라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냐면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으세요? 글로벌 인재라는 어떤 사람이죠? 언어 능력이, 네. 외국어 능력이 조금 우선 그, 그렇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건, 외국어 능력이 좀 뛰어나거나 외국에서 뭐 어느 정도 체류를 했다든지 이런 거가 글로벌 인재에 될 수 있는 기본적인 필요 조건은 될 수 있는데 필요 충분 조건은 못 되거든요. 그래서 외국에 대한 깊이는 좀 이해라든지 역사라든지 문화라든지 언어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좀 통찰력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이제 예를 하나만 들어봐 드릴게요. 우리 여기서 이제 스타디 하던 친구 중에 이제 중국에서 8년 정도 있다 온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정글만리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정말로 많이 깨달았었던 게, 자기가 중국에서 8년 동안 살았지만 사실 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녔으니까 막 거기서 비즈니스를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친구들도 많고 뭐 중국말을 웬만큼 하지만 중국 사람의 깊은 부분에 대해서 잘 몰랐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글만리라는 책을 읽으면서 중국의 여러 가지 면들을 많이 알게 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외국에 몇 년 살았다고 해서 내가 글로벌 인재가 되는 게 아니고, 그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책도 많이 읽으시고 역사적, 문화적으로 많이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를 하나만 들어봐 드릴게요. 그 이제 한 몇십 년 전인데,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미국하고 예전서부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될 때마다 좀 충돌이 됐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미국 대사 중에 한 명이 민족주의, 한국은 민족주의가 너무 강하다, 민족주의에 대해서 이제 안 좋은 말을 많이 하면서 우리나라하고 그때 미국하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진 적이 막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외국에서 오래 살았던 한국분이 그 오해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얘기해 줬는데, 우리가 이제 민족주의라는 말이 한국하고 영어하고 딱 말이 1대1로 매칭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대사가 얘기했던 건 내셔널리즘이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내셔널리즘을 마땅히 번역할 말이 없으니까 그걸 민족주의라고 번역을 한 건데, 내셔널리즘하고 민족주의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내셔널리즘이 나오게 된 계기는 어떤 계기냐면, 이제 이제 외국에서 이제 뭐 선진국들이 영국을 위시해서 뭐 프랑스도 그렇고 뭐 이런 나라들이 외국의 식민지를 많이 막 개척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나온 말이 내셔널리즘이에요. 그러니까 내셔널리즘은 단순하게 민족주의라기보다도 다른 민족이나 나라를 침략하면서 자기네 나라의 민족이나 국가의 이익을 좀 더 하는 약간 그런 공격적인 성향이 좀 포함이 된 그런 용어거든요, 내셔널리즘이. 근데 우리가 말하는 민족주의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국의 침략을 주로 받으면서 방어하려는 거에서 민족주의 개념이 많이 생긴 거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민족주의는 외국을 막 침략을 해서 거기에 대해 자본을 수탈하고 이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사실.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단순한 용어 차이인데, 내셔널리즘하고 민족주의하고 차이를 깨닫지 못하고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갈등이 커졌는데, 이 사람이 사실은 그 대사가 쓴 건 내셔널리즘이고 우리나라 사람은 민족주의고 이건 서로 다른 말이고, 이걸 명확하게 정리해 줌으로써 그때 갈등이 수그러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뭐라 그럴까, 글로벌 역량을 갖고 있다는 거는 이런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서로 역사라든지 문화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으면서 그런 갈등이 일어났을 때 갈등 사항을 얼마만큼 잘 해결해낼 수 있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업에서 요즘 많이 원하는 인재가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인재인데,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인재가 크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어떤 문제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갖고 있는 거고, 하나는 다양한 경험이나 문화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경험이나 문화를 할 수 있다는 거는 결국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런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경험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경험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사람을 이해하는 폭이 좀 더 넓어지게 되거든요, 평균적으로 볼 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글로벌 인재가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게 요즘은 우리나라 안에서도 외국 사람들이 진짜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을 나가야만 내가 글로벌 인재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안에 있으면서도 외국 사람들하고 부지런히 소통을 하면서 어떤 그런 국제 감각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여러 나라의 역사라든지 문화에 대해서 많이 잘 알고 있다면 얼마든지 그런 글로벌 인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미국하고 일본, 중국 이 세 개의 역사에 대해서는 좀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시면서 조금 이해를 하시는 편이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이런 좀 읽은 좋은 책들 같은 걸 추천해 드릴 테니까 오늘은 아까 일단 얘기해 드렸던 중국에 관한 책 정글만리 3권짜리 책인데 이 책을 꼭 한번 읽어 보시기를 권해드려요. 읽으시면 중국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부분을 아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여기